디즈니는 넷플릭스랑 같이 또 이렇게 검열이 되면 아마 과반 점유율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OTT 시장이 그냥 열리는 건 거잖아요. 그 국내 사업자가 그렇죠. 뭐 준비가 네. 됐건 안 됐건 간에 한 기자님 매번 말씀하시지만 OTT는 언론중재법의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향후에는 이게 아까 뉴스도 말씀하시고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예.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뭐 아마 25일까지 처리한다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개정안. 같은데 예. 개정안을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죠. 사실 뭐 법적인 부분들은 워낙 스펙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 차치하고 이제 그 틀만 말씀드리면 지금 OTT가 디즈니는 물론 뭐 지금 뉴스 서비스 하지 않지만 사실 디즈니가 주려고 하는 뉴스 다큐멘터리가 많거든요. 사람을 위한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도 팩트를 기본 다루기 때문에 저널리즘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여기 있고 나머지 HBO는 뭐 당연히 CNN을 가지고 있으니까 뉴스가 있죠. 이 사업자를 규제하는 형태잖아요. 언론중재법, 언론사. 네. 이게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고 해서 뭐 네. 물론 뭐 이 사업자가 뭐 그런 정부가 우려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공급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 뉴스 오리지널을 만들잖아요. 사실 웨이브가 뉴스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웨이브가 케이블 뉴스를 중계를 하지만 자기 웨이브 뉴스 오리지널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뭐 지금 막 우리가 뭐 열심히 싸우는 징벌 손해배상에서 이게 언론사들 뭐 그 재갈 물리기다 하지만 뭐 의외의 그 언론사 아닌 사람 나와서 이 복병이 시장을 이렇게 씩 완전 나와가지고. 완전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뭐 계속 그러네. 언론사 만다는데 그러네. 게다가 여기 지금 넷플릭스는 전 세계 가입자 2억 명이 넘고 지금 디즈니 이번 분기에 가입자 1,200만 명이 증가했고 이번 분기에만 그러니까 1억 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거 만약에 여기서 뉴스를 하게 되면 이 징벌 손해배상으로도 이 법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럼 뭐 디즈니한테 소송을 하기에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일반인 측면에서 국내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게 똑같아요. 그 빅테크에 대한 규제도 우리나라 뭐 디지털 플랫폼법 계속 지금 뭐 이 자리 겨우겨우 이제 상임위에서 한 발 더 나가고 있지만 정말 이 규제 공식들도 되게 다양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엉뚱한 걸로 싸우고 있는 걸 수도 있네요. 진짜 큰 어떤 그 그림자가 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네. 저널리즘, 뭐 방송 네. 이게 다 크게 변하다 보니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글을 쓰면서도 그런 고민들 많아요.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소셜 미디어로 가짜뉴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그 잡는 법에 대해서는 아직 계속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송이나 그냥 비교적 그냥 규제 사업자, 허가 사업자 그리고 계속 방송 인허가 혹은 그 언론사에 대한 뭐 정기 간행물법 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했는데 이제는 뭐 사실 완전 달라질 수 있죠. 근데 네. 미국은 어때요? OTT 관련해가지고?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전체적으로 법률안에 다 도입이 돼 아니, 있어서 OTT 사업자에 OTT 관해서. 규제는 별로 없고 OTT 사업자에 미국도 대해서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우리나라보다는 덜 없죠. 정기통신사업자법으로 하긴 하지만 사실 특별히 뭐 내용 규제나 편성 규제는 유럽은 지금 편성 규제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유럽에서는 자국 콘텐츠들 많이 근데 미국은 아예 뭐 그런 쿼터제가 뭐 군수 사업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 군수 사업이고 해외 진출 그러니까 유럽을 유럽을 초토화시키는 지금 유럽이 지금 그렇구나. 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폴란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 지금 뭐 해외 사업자가 친아파 방송 뭐 못 가지는 법까지 이게 어떠냐면 폴란드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법안 여당이 발의했는데 EU 내에 본사가 없으면 아예 폴란드 내에 방송 못 가진다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국적 어떤 특정 사업자들이 딱 겨냥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여기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서비스만 이제 한국에서. 예. 그 중재법 같은 거 뭐 서버 압수수색도 하질 못해요. 서버가 외국에 그렇죠. 있으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가. 예. 언론중재법은 사실 좀 다루고 지나가려 그랬는데 너무 네.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 예, 예, 다음에 예. 한번 아예 날 잡고 그거 관련해서 조금 한 기자님이랑 생각이 다른 관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예. 물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디즈니 플러스가 오게 되면은 워낙에 퀄리티 높은 컨텐츠 거기다 우리가 되게 옛날부터 익숙하게 보아왔던 그런 캐릭터들이 다시 등장하고
또 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캐릭터들의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가지고 또 오리지널 컨텐츠를 선보인다라고 하면은 그거 자체도 되게 열광하고 레트로와 뭔가 엮여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주 흥미롭게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같이 굉장히 얼리 어답터에 반하는 삶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시장의 동향을 그냥 이렇게 곁눈질로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거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그러면 디즈니 플러스가 된다 안 된다 처음에 출시될 때 미국에서도 말이 네, 많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한 기자님이 예상하셨던 지점에서 혹은 완전 예상 못하게 선전하고 있다 뭐 그런 게 있나요? 처음에는 사실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론칭하면서 이제 세웠던 목표가 있었거든요. 가입자 1억 명 돌파. 근데 그걸 9개월 만에 그러니까 달성했어요. 네. 얘가 엄청 네, 많이 영향을 이렇게 그렇죠. 긍정적 영향을 줬다 그 그러죠. 뒤에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복 가입자가 꽤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 서비스와의 예, 중복 가입자들이 예. 그리고 한 번 가입하면 특히 그 어린이가 있는 10세 전후로 미만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5년은 해지를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편집장 같은 분들이 제일 디즈니 입장에서는 적이지. 왜냐면 보다가 솔직히 보고 나면 처음에 보실 거예요. 맞죠? 한번 네, 구경을 네, 하든 뭐 이렇게 그쵸.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3개월 내에 해지를 하지 못하. 아, 왜냐하면 이 콘텐츠들이 네. 이게 몰입도가 좀 떨어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슷비슷해. 이게 음, 지금 와리프란 애니메이션도 있고 애들은 뭐 한 번 같은 것도 10번씩 보잖아. 애들 그치. 열 똑같은 번 거를. 쓸고 보지. 어, 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보고 딱 재밌어.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뭔가 의미가 있거나 딱 그 자극이 없으면 그냥 뭐 틀어놓고 딴 일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미국에서 생각보다 이제 중복 가입자 많아서 빠르게 성장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음, 음, 있고 음, 그 뒤에 속도는 좀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느려요. 그러니까 미국도 디즈니도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음, 음. 근데 지금 디즈니는 해외에서 판로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두 말씀드렸지만 인도 시장, 말레이 시장, 뭐 인도에서는 뭐 디즈니가 폭발적이죠. 왜 그러냐, 뭐 이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인도는 원래 그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있었죠. 하스타라고. 토종. 인도에서 전체 결합했다던데. 네. 시장에서 1등 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하스타. 그 원래 음, 폭스가 가지고 있던 음, OTT를 폭스를 인수하면서 같이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인도는 디즈니 플러스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에요. 디즈니 플러스가 있는 사업자가 있고 디즈니 플러스 하스타. 그렇게 있는데 하스타는 조금 다르죠. 로컬 콘텐츠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ABC, 그라이언 아나토미 같은 그런 콘텐츠가 또 일부 서비스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성인 취향에 또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인 취향 하스타에는. 어쨌든 그러면서부터 쭉 늘어나는데 여기서 고민은 또 시작되죠. 그 인도는 OTT가 너무 싸거든요. 싸요? 3달러 미만, 아, 3달러 미만, 3,000원 미만이에요, 대부분. 국민 소득이 음, 낮으니까. 음, 음,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는 크게 늘고 있는데 넷플릭스보다 소위 말해서 그 객단가라고 그러니까 고객 한 명당 이제 나오는 매출이 훨씬 낮아요. 이번에도 분기 발표할 때 숫자를 보니까 객단가가 더 낮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난 분기가 4.62달러, 우리 5,000원, 6,000원 가까이 됐었는데 그게 4.11달러로 떨어졌더라고요. 그거는 가입자 늘었는데 떨어졌다. 무슨 의미냐? 인도 가입자하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를 런칭을 했고 말레이시아도 인구가 많잖아요. 동아시아에. 음, 그래서 고객이 늘고 매출은 떨어지고 뭐그 부분이 이제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너무 빨리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더 커야 되는 넷플릭스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사실 본격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서로 둘이 경쟁을 안 하고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분담체제로. 예, 예, 그 생각이 근데 듭니다. 나머지 OTT 플랫폼도 워낙 막강한 게 오고 있으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대로 미국 중심의 모든 OTT 플랫폼이어가지고 유럽에서 그러니까 우려하는 바대로 우리도 웨이브가 이렇게 뭐 하고 있고 거의 넷플릭스는 젊은 사람들 다 보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컨텐츠로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진짜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 네. 아닌가. 예, 그런 네,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1분 말씀드리면 예, 예. 지금 극장 시장에도 많이 변할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디즈니가 밀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개봉이잖아요. 음, 음, 극장 음. 동시 개봉. 음. 사실 한국에서는 그걸 받아줄 플랫폼이 없죠. 웨이브나 티빙 해봤자 가입자가 뭐 합쳐 3만 명이 안 되겠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음. 그렇다 보니까 극장 개봉 대체할 만 혹은 뭐 극장 개봉하고 같이 그리고
MPA라고 해서 이제 아시아 시장 분석하는 회사가 분석한 게 있는데 네. 한국에서 좀 유명한 시장 TVOD라는 시장이에요. 뭐냐면 저희가 VOD, TVOD, 그러니까 거래 VOD. 예. 네. 그게 이제 용어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VOD 지금 일찍 개봉을 하면 만 얼마 주고 보잖아요. 시장은 거의 사라질 거라고. 우리나라요? 예, 한국에서. 왜? 왜냐면 사이클이 OTT 나오면서 극장 개봉 독점 사이클이 엄청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줄었어. 옛날에 3개월 뒤에, 100일 뒤에 그게 통용이었거든요. 헐리우드에서도. 그러니까 3개월을 극장에 독점 상영을 하고 나서 VOD로 넘어오죠. 영화가. 근데 그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훨씬 더 빨리 50일, 오는 그렇죠. 거네요. 50일 정도 개봉하고 OTT에 넘겨서 OTT 가입자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 일부 영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극장을 동시 개봉하기도 하고 사실 블랙 윈도우는 극장 동시 개봉해서 뭐 6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OTT 입장 디즈니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전략을 쓰니까 디즈니가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했죠. 디즈니 플러스가 진출해 있는 국가는 무조건 하이브리드 전략을 쓰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아마 다음 영화들 쌍치란 영화는 아니지만 하반기에 개봉한 영화들은 무조건 극장하고 동시에 걸릴 거예요. 근데 극장 점주들이 미국도 반대를 많이 하는데 대세를 거르지는 쉽지가 않아요. 미국에서는 32,000원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네. 하이브리드 개봉할 때. 네네. 그게 미국에서 극장 1인당 그게 얼마죠? 지금 뭐 미국 극장 가격이 표준 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 프랜차이즈가 네. 여러 개 경쟁하기 때문에 극장마다 다른데 한 10달러 전후가 되죠. 12달러, 10달러. 세금 포함하면 12,000~13,000원 정도 되죠. 우리나라랑 뭐 비슷하네요. 그러면은 그쵸, 32,000원이면은 꽤 비싼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쵸. 이게 꽤 많이 풀려가.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디즈니 플러스 외에 하이브리드 개봉이 앞으로 대세가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 대세라고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중요한 위치를 찾아갈 것 같아요. 그 영화 개봉 전략 중에 특히 OTT랑 극장이랑 뭐 모든 걸 갖고 있는 CJ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뭐 공교롭게도 JTBC도 그렇구나. 메가박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뭐 그런 게 없는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를 보면 그냥 바로 OTT랑 계약을 해서 어차피 코로나가 또 그 영향이 크거든요. 코로나가 지금 어린 애들이 백신을 다 안 맞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은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집에서 볼 수 있으면 집에서 보는 걸 선호할, 말씀하신 대로 4명 보면 5만 원, 6만 원 밥까지 먹으면 한 7, 8만 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뭐 그렇게 보면 특히 어린이 영화들은 뭐 애들 몰입해서 보니까 저는 그게 축으로 하이브리드 개봉이 영향을 미치. 그 결국에는 VOD 가격 인상이 될 텐데. 저 방금 하다가 쓸데없는 생각이 났는데 CJ 같은 경우는 진짜 좋은 게 쇼핑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OTT 플랫폼 틀면서 영화랑 뭐 PPL이 아니라 뭐 협찬 붙여가지고 그거 바로 넷플릭스처럼 커머스 연결되고 하는 거 그거 진짜 잘만 하면은 진짜 여러 가지로 붙일 수 있는 소스들이 워낙 많은 것 같아가지고 CJ에 투자를 좀 해야 되나? 그렇죠. 예전에 사실 뭐 CJ가 처음에 뭐 올리브 채널이든 그 음식 채널이든 다 패션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이 미디어 커머스를 만들겠다고 한 거잖아요. 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OTT 중심으로 미디어 커머스가 완성될 수 있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가장 유력하니까 뭐 JTBC도 있다 그러지만 아직은 그래도 CJ가 그렇죠. CJ가 투자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1분 얘기하겠다고 마무리하겠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1분은 없어. 중요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제가 놓칠 뻔했는데 그거를 약간 해주면서 상상력을 발휘하니까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의 뒤에 요다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디즈니 플러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견인을 했다고 해서 예전에 칼럼을 본 기억이 있어서 한번 했는데 말은 잘 못했지만 어쨌든 오늘 재밌게 대화를 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독립만세 이렇게 하는 날이었고 그러네요. 안 그래도 아파트에 이렇게 태극기가 오랜만에 꽂혀 있어가지고 요즘에 태극기 잘 못 보는 그런 식으로 있고 멀리서 독립만세 좀 외치네요. 배웠기도 싶. 한 주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잘 쉬세요. 네.